안녕하세요. 주부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주알무입니다. 여러분, 분양받기 정말 힘드시죠? 우리가 분양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게 가당치 않은 꿈을 꾸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내 가족이 좀 더 나은 환경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인데요. 근데 또 막상 청약을 하려니 가점이 낮아서 당첨되기는 힘들고, 또 신축 아파트를 사려니까 가격은 너무 높아져서 또 부담스럽고, 그런데 또 내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일반 분양은 사실 좀 접근하기는 좀 쉽죠. 만만하게 좀 해볼만 한데, 또 이런 데는 입지가 너무 좋아서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또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뭘부터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게 사실인데요. 또 이러한 점만 알면은 재개발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도 접근해 볼만 하다 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재개발 구역 임장 갔을 때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지역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곳은 단독주택만 이렇게 즐비하게 있어서 여기 단독주택 재개발 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건축 지역인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전매 제한이라든지 규제 자체가 틀리니까 임장하기 전에 반드시 이 구역이 재개발 구역인지 재건축 구역인지 명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클린 서비스라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방배동 이렇게 치면 여기가 재건축인지 재개발하는 곳인지 그게 검색에 떠요. 각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임장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됐냐 안 됐냐입니다. 임장을 가보면 구역이 지정됐다, 추진위원회 승인됐다 하고 플랜카드 이렇게 쫙 붙어져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진행될 느낌이네 하고 이렇게 막 긴장감 조바심에 덥석 매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되죠. 그럼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분양 신청, 그리고 착공, 준공, 입주 이런 식으로 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단계는 비교적 초반입니다. 사실요, 초반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추진위와 승인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거거든요. 사업으로 치면 이 기획 단계인 거예요. 조합 설립까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는 최소 5년, 7년, 10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싸다고 덥석 샀다가는 많은 밤을 정말 잠 못 이루는 날들로 지새울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돈을 좀 쓰더라도 안정적인 단계인 조합 설립이 됐는 걸 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이 됐어도요, 동의율을 75%를 빠듯하게 넘긴 거 말고요. 조금 넉넉하게 한 5%에서 7% 정도 넘긴 곳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중간에 만약에 75% 됐어도 현금 청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동의율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집을 보지 말고 동네를 보랍니다. 재개발 지역 임장 가게 되면은 심란합니다. 심란하죠. 하지만 그것만 보지 마세요. 요 주택이 차후에 어떻게, 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동산에서 중요한 게 접도율인데요. 접도율이 낮은 곳, 그러니까 집이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큰지 적은지, 어떤 집은 차가 못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도로를 끼고 안 끼고가 감정평가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후에 임대를 하거나 팔 때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있냐 없냐,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있냐, 대중교통이 얼마나 발달되었고 주변에 학교가 있냐, 그리고 학원이나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는지를 한번 걸으면서 한번 보시고요. 또 중요한 건 빌라를 매수하실 적에요. 신축은 하지 마시고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사셔야 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신축을 사게 되면 나중에 현금 청산 당하거나 그 신축 빌라만 제외가 될 수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떼갖고 건축 허가가 몇 년도에 됐는지 확인하세요. 또 임대까지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 깨끗하게 수리가 됐는지 여부입니다. 집주인이 사는 집은 대부분 관리가 좀 잘 된 편이죠. 이런 집은 나중에 이렇게 세놓더라도 잘 나가고요. 또 깨끗한 집들이 수리비가 또 적게 들고 나중에 신경도 좀 덜 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이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어차피 이거 뭐 부셔버릴 집인데, 뜯어낼 집인데 버티자라고 생각하고 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적이 뭐냐면, 도시가스인가 이 집이 기름 보일러인가 연탄을 때우는가를 보시면 좋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기름 보일러나 연탄 떼는 곳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료가 도시가스의 경우는 세입자 구하는 것도 훨씬 쉬운 편이고요. 외관상 도시가스 배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거 확인하시면은 여기가 뭘 연료를 쓰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새가 들어 있다면 세대별로 도시가스 계량기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출입문이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는가, 요런 집 점수 더 줘야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남향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집 전체가 좀 밝은가. 지하방의 경우 최소한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지 체크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저는 사실 그 반지하방 안 살아봤는데요. 듣기로는 반지하방은 그 만족도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그거 보셨죠? 영화 기생충 생각나시죠? 근데 막 기생충 보면은 창문으로 사람들 걸어가는 그 발만 보이잖아요. 신발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런 집은 사실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입자들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삶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 해놔서도 창문 하나도 없고 빛도 안 들어온 집은 사실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매입하실 적에 햇빛이 좀 잘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또 누수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장롱 뒷면이나 침대 아래쪽에 보면 변색이 됐다든지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지하방 같은 경우는 자칫하다가 정말 대공사 일어나죠. 만약에 집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곰팡이가 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가격을 조정할 때 그 카드로 쓰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 누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가격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실 거예요. 또 전기 배선이나 형광등 너무 낡지 않았는가, 이거 중요하죠. 오래된 집이니까 당연히 그 전기 배선이 낡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때 불을 껐다 켰다 잘 들어오는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형광등 너무 낡지 않았는지, 만약에 낡았다면 갈아줄 건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중요한 거 있죠. 화장실이 수세식인가? 저는 어린 시절 푸세식 화장실 살아봤었는데요. 화장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요즘 푸세식 보기 힘들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아직도 재개발 지역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화장실이 그 외부,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내부에 설치된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세입자라면 부엌은 뭐 어떻게 꽁땅꽁땅 살아요. 어찌어찌 사는데 화장실까지 난감하면은 좀처럼 이렇게 새 살려고 안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갔을 때 여러 매물이 이렇게 동시에 나왔을 경우 위에 알려드린 그 상황을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부분을 비교하셔서 매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야겠다 하고 물건 구입할 때 적용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재개발 구역 인장할 때 주의 깊게 볼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